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자, 휴여의 법법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뒤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뒤로 가면 얼굴이 좀 작게 나옵니다. 심하잖아요, 박사님. 갑자기 이게 뭐예요? 박사님, 네. 어떤 환자가요. 아니 근데 너무 뒤로 가 있으니까 갑자기 제가 어떤 환자가요. 네. 한의원을 갔대요. 그러니까 한의원을 가서 본인이 아토피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네. 이게 여기 아토피가 있는데 의사가 맨날 몸을 더듬는데요. 네. 아토피가 있는지 수기 치료를 하자 그러면. 촉진을 해야 된다. 아니 수기 치료라고 했대요. 아, 손으로 하는 치료다? 네, 네. 그러면서 은밀한 부위까지 손을 집어넣었대요. 네. 그리고 아토피를 낫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밀착을 시켰대요. 그거는 좀 비과학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박사님은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글쎄, 아니, 남자 의사가. 아니 그러면- 여자 의사가. 아, 그래도 뭐, 불안하죠. 왜냐면 이 의사와 환자라는 거는 진료실에서만큼은. 갑과 을이에요? 말하자면 갑과 을이라기보다는 의사의 전문적 통제 아래 놓인 게 환자잖아요. 그래서 네. 이 여자가 안 간 거예요 병원에. 네. 좀 이상하다. 안 갔더니 의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그 여자가 안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우리 사귀자 이런 거예요. 네. 그 여자가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신고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듣기에도 성추행 같지 않아요? 성추행이죠,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도 성추행 같죠? 그렇죠. 10여 년 전인가 왜 저 치과 의사, 무면허 치과 의사인지가 네. 마취해놓고 추행을 해서 그게 문제됐던 적도 있고. 근데 이건 제가 진짜 아는 실제 얘기예요. 모 병원에서, 어느 병원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모 병원에서 커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 사람 사이에 커튼이 있지. 네. 6인실에서 커튼이 있는데 이 환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의사가 들어간 거예요. 네. 커튼을 다 이렇게 반쯤 걷어놓은 거예요. 네. 다치지 않고. 그리고 간호사는 조금 더 뒤에서 뭘 숙여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환자가 어딜 만져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의사는 안 만졌는데 어딜 만져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환자는 대장암 수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대장암 수술을 하고 하루 지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배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꾹꾹 이렇게 눌러본 네.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는 뒤를 돌아보고 있고 의사는 그걸 만지고 있는데 환자가 어딜 만지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순간 그 방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지금 배를 만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 내 배를 만졌어. 딴 데를 만졌지. 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내가 언제 다른 데를 만졌냐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고소할 거야 그런 거야. 실제 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1년 반을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네. 1년 반을 정말 검찰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네. 결론은 무혐의였죠. 아, 그럼 그동안 들인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합니까? 아무도 보상 안 해주죠. 민사로 근데 다시 거나요? 안 그 그러고 여자를? 끝났는데 중요한 건 그 의사는 정말 그렇게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정말로 배만 눌렀고요. 그리고 그 환자를 다른 부위를 만질 수도 왜 무혐의가 됐냐면요. 이미 얘네들 붕대가 다 감아져 있어. 다른 데를 만질 수도 없게 돼 있었고요. 커튼이 완전히 다 쳐진 것도 아니었고요. 옆에 사람들이 보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였고 간호사도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또 이 법원에서 이 환자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환자가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병원 안에서의 프라이버시, 이거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몸을 치료하면서 결국 몸을 촉진할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들어서요 계속 나오는 이 말이 뭐냐면 환자와 의사 어디까지 만질 수 있느냐가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열제는 이마 안 만지는 거 아세요? 왜요? 옛날에는 회진 돌면 이렇게 만진 거예요. 네. 이거 혹시 성추행이라고 할까봐. 아니, 그러면 진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2014년도에 가이드라인이란 게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의사들이 다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의사는 촉진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안 만질 거야 라고 얘기까지 나왔었대요. 근데 제가 그 읽어봤더니
박사님 참 이게 진료의 한계 아세요?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비뇨기과는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비뇨기에 문제가 생겼다. 저 지금 순간 이 비뇨가로 알아가지고요. 아, 비뇨기과. 순간적으로 지금 아니 가장 말하자면 성추행 논란이 되는 건 비뇨기과일 텐데. 비뇨기과 의사는 대부분 남자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닌가? 아니, 갑자기 그럼 비뇨기과에 여성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 비뇨기과 여자 의사면 그러니까 아무튼 의사와 환자 박사님 간에 그럼 또 박사님 만약 네. 병원을 가는데 비뇨기과 여자 의사야 어떡하실 거예요? 의사와 환자 간의 성별이 다르다. 근데 그거는 어쩌 산부인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의사 있잖아요. 그쵸. 그럼 네.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즘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더 덧붙여서 CCTV를 수술방에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술이라는 거는 또 이게 말하자면 박사님 갑자기 지금 네, 그러니까 일반 공개하기에는 조금 이 전문적인 영상도 많을 텐데 네. 피도 튀고 살도 갈라야 되고 그럼 그거를 CCTV로 기록을 해놓는다고요? 이게 CCTV를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추행 문제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마취 걸어놓고 환자를 만진 의사도 있었대요. 아 10여 년 전에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호러예요, 호러. 네. 시신 만진 의사, 시신 만진 장의사 있는 것도 아시죠? 저는 옛날에 미담으로 미담? 미담으로 저기 수술 봉사를 나갔던 의사 선생님들이 네. 이 구순 파열 구순파열, 예. 네, 구순 파열 환자를 이제 수술해 주려고 하다가 말하자면은 마취약에 그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취가 안 되는 경우요? 예, 그래서 마취 쇼크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부모도 뭐 워낙 제3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시신에다 대고 수술을 했던 경우. 입술? 예. 사망했는데 그래도 편하게 이쁘게 가라고?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관 열고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그때 그 부모가 굉장히 서럽게 울면서 고마워했다는. 네. 박사님이 하신 건 미담인데 제가 한 거는 참 악담이네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 사건이 시신을 이제 뭐 지키는 사람인지 낚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시신을 희롱한 거예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방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시경 검사할 때 문제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 CCTV를 다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유령의사 문제까지 나오고 있죠. 아, 그러니까 수술실에는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처럼 돼 있는 경우. 아니요. 수술실에 들어가야 할 의사가 A인데 B가 들어간 거죠. 네. 딴 의사가. 그러니까 무슨 대리 출석 이런 얘기네요. 대리 집도. 대타죠. 네. 근데 그 사람은 유명하지도 않고 가끔은 의사가 아니기도 해요. 그건 문제네요. 문제죠.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사실 CCTV 설치도 문제지만 유령 의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도 그거 상해죄잖아요.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거는 이 사람이 수술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인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상해죄예요. 그럼요. 그것도 의료인도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이거 정말 문제죠. 그건 더 심각한, 그건 사기죄까지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의료인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고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환자와 의사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성추행이라든지 또 성추행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유령의사 문제라든지 이게 의료계에 요즘 점점 번지고 있는데 저는 성추행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의사가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의사가 환자를 보고 만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을 좀 특별하게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의사들이요. 환자 진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문 활짝, 음. 커튼 활짝, 간호사 동석. 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뇨기과 가서 좀 은밀하게 치료를 받고 싶어도 그렇죠. 활짝, 네. 공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어쩔 수 없이
침해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그냥 우습게로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처벌이 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벌을 강화시키고 나머지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신뢰를 강화하고 그리고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무조건 CCTV 설치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능사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벼룩 잡겠다고 초가집을 다 태우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박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비뇨기과에 여자 의사가 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있어요. 있어요. 아니 있어요. 네. 산부인과에 남자 의사 많듯이 네. 있어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지켜달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항상 계곡이 있으면 산보우리가 높으면 계곡이 있는 거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고. 박사님 인권 있죠? 네. 인권이 먼저일까 자유가 먼저일까요? 그 두 개는 좀 글쎄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그럼 인권이 먼저일까요?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은 누가 더 먼저일까요? 저는 이 경우에는 100%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잘 보면요, 가해자 인권 굉장히 많이 챙겨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니까 크게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항상 피해자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참 요즘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볼 권리와 안 볼 권리. 네. 박사님, 그 다음 그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 뭡니까? 동거 부부 인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거든요. 그럼 그거는 다음에 네. 이어서 갑자기 계속하도록 생각이 났어요. 알겠습니다.